오늘 경기도 기분 좋게 끝마쳤습니다. 이 오전만 하더라도 전반전 분위기만 하더라도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점차 후반으로 갈수록 선수들 오히려 기운을 차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특히 그 가운데서도 두각을 나타냈을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마지막 경기도 함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조용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장도 좀 무난했던 장인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활기를 좀 보여준 장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대형주도 좋았고 중소형주로 조금 확산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구정 이후에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고밸류 업종군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는데 어제를 빌미로 해가지고 오늘까지도 약간 이 고밸류 산업군들에 대한 재투자가 좀 전개가 되는 상당히 좀 이상적인 시장 형태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도 최근에 좋았지만 제약바이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구정 이후에 긴급 방송도 했을 때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뭐 예상대로 좀 기다렸던 것만큼의 좀 회복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과정들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이 오늘 유독 강했던 것도 뭔가 제약바이오 선수들이 한몫 단단히 해준 것 같고요. 하 의원님은 좀 재밌으셨어요 오늘? 네, 뭐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랑 비교해서도 뭐 상승 종목 수로 봐서는 뭐 그만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부 섹터가 또 급락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전체 포트로 봐서는 또 별로 재미도 없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수도 좀 그랬었고요. 근데 일단 특정 섹터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돼 있었다 그러면 포트가 상당히 좀 좋은 장세 아니었나 보고요. 전체로 다 뭐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골고루 또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수들 라인업 공개하고요. 하나씩 또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라인업 보시죠. 1번 타자입니다. 호텔신라, 2번 대우조선해양, 3번 유한양행, 4번 제노포커스, 5번 NEW, 6번 썬데이토즈, 7번 포스코, 8번 나노신소재, 8번 AP시스템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AP시스템 오늘 유달리 또 부진했던 선수였죠. 이렇게 9번 타자 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성적 좋습니다. 제노포커스는 홈런 쳤네요. 어떤가요 오늘 라인업? 마음에 드세요? 네,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 라인업에 이 제약바이오가 조금 들어와 있는 게 역시 눈에 띄고요. 참 이상적인 시장 환경이었다라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약간 경기 민감주 격의 기업들, 포스코도 좀 들어가 있고요. 유한양행, 제노포커스, 제약바이오 쪽이죠. 참 그리고 골고루 그냥 모든 것들이 중국 모멘텀으로 또 이제 뉴 엔터테인먼트도 올라오고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저 9번에 이제 AP 시스템이 있는데 AP 시스템이 이제 아몰레드 저희 쪽이잖아요. 그쵸. 최근에 사실상 올해 가장 수익률이 높은 업종이 뭐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아몰레드 업종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업종군들인데 좀 조정을 받은 거는 이제 기다렸던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수주가 좀 약했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도 좀 받은 것 같긴 한데 AP 시스템은 이제 블럭 딜도 있었고 해가지고 오늘 좀 성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 앞으로 좀 계속 그래도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업종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선수들이 골고루 들어와 있네요. 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특징 어떻게 보이세요? 4번 타자 오늘 상한가 바로 제노 들어갔었죠. 포커스. 예, 그쵸? 제노포커스 상한가 눈에 띄고요. 뭐 썬데이토즈도 뭐 큰 틀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제대로 내놓고 나서 아주 바닥권에서 급반등 나왔고요. 뭐 5번 타자 NEW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뭐 포스코 또 호텔신라도 뭐 호텔 만든다고 하면서 근데 그게 장충동 땅이 이렇게 확 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고요. 그리고 NEW 보면서 저는 이제 그 태양의 후예 송혜교 씨가 나오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2003년도에 이병헌, 송혜교 주연의 올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드라마 올인. 벌써 13년 전 얘기인데 그거 보면서 그때 참 그 드라마도 저희가 재밌게 봤던 저 당시 지점에 있던 시기거든요. 2003년도에. 붐이었죠, 상당히. 네, 좋았었죠. 그때 막 이제 또 강원랜드 그 카지노도 지금 메인 카지노가 오픈을 하면서 어쨌든 분위기가 좀 좋았었는데 그런 그 드라마들 지금 오늘 이제 나왔던 거는 태양의 후예인데 왜 지금 이런 그게 약간
파병, 한국군 파병 뭐 그런 것. 군인과 의사의 사랑. 네,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거잖아요. 네. 그 주제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서 나왔을까 약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방산주 보셨어요? 아, 그건 방송에서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네. 쪽은 아니고 그런 주제로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옛날 누구 수혜씨 주연의 영화가 있었던 것은 기억하는데 약간 그런 컨셉으로는 이런 드라마는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뭐 군인하고 뭐 파병 나간 군인하고 간호사 맞나요? 의사입니다. 아, 의사인가? 아, 의사와의 뭐 사랑 이야기 이런 거는 네. 처음이라서 좀 신선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NUW가 뭐 뷰가 뭐 그 증권 전문가 얘기로는 뭐 5억 뷰, 6억 뷰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 쪽에서도 이게 정말 대박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NUW 시세 보시면 뭐 아까 금산 전문가님 성광밴드 얘기하시던데 네네. 뭐 그거 못지않게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뭐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도 좀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이제 AP 시스템은 글쎄요 이렇게 좀 빼야 될까 싶을 정도로 같이 그냥 다 이쪽 섹터를 빼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그 블록딜 관련된 재료가 네.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9번도 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NEW는 저희가 이 오늘장 MVP 시간에 조영구 전문가님도 그렇고 또 이 한영숙군의 권충영 과장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 시간에 좀 강조해서 눈여겨보자 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드디어 좀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점도 오늘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네, 오늘 유한양행 한번 보겠습니다. 네, 6.6% 상승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 있었나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유한양이 실적 나오고 나서 이게 한번 밀렸잖아요. 많이 크게. 밀렸거든요. 그쵸. 근데 잘 보면은 모멘텀이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제 생소한 모멘텀은 미국과의 이제 미국 이제 바이오 회사와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해가지고 이제 항체 신약 3가지를 이제 연구 개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팩트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나왔던. 근데 사실상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유한양행이 이제 R&D로 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거든요. 근데 사실 R&D 관련해서는 작년 실적 그 4분기 실적 이제 발표할 때 당시에 우리도 이제 한미약품과 같은 길을 한번 가보겠다 해가지고 R&D 규모를 1,000억 원대로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유한양행이 최근에 급락했던 거는 뭐 실적 부진에 대한 그 이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시장 환경 특성상 고밸류 종목군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좀 패대기 치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네. 그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 환경 탓으로 좀 이제 밀렸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제 유한양행은 제가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유한양행은 한미약품처럼 많은 R&D를 그간에 투자를 해왔던 건 아닙니다만 R&D보다는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뭐 제넥신부터 시작해서 뭐 오스코텍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의 투자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과가 나올 법한 기업이 이제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 이 기업에서는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가 지금 이제 이상에 좀 들어가 있는데 요거가 오늘 나왔던 사실 그 언론사의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은 알쏭달쏭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의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가 이제 상반기 안에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었는데 오늘 언론사에서의 그 기사를 잘 보시면은 마치 이제 현장감 있게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누가 이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한양행 쪽으로 이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의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관련해서 다곡속 제약사로부터 전화가 요즘 많이 문의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언론사에 그렇게 조금 이제 현장감 있게 뭔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그쵸 되나보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요 유한양행 이전 회사일상 인트론 바이오도 참 어지간히 안 가다가 요즘에 가는 거거든요. 참. 그쵸. 그래, 참 네.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로메드가 또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이슈는 저번에 이슈하고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슈가 크게 바뀐 건 없는데 R&D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이 다시 좀 재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좀 안정이 됐다 다시. 좀 이제 안전자산에선 자산이 좀 빠져나오고 네. 위험자산으로 자산이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유한양행이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한미약품으로 좀 유력 시도에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한약품 다시금 또 상승 흐름 재개된 부분 체크를 해주셨는데 허 의원님이 보실 만한 선수는 좀 성격이 다르죠? 네네. 포스코입니다. 7번 타자 포스코인데요. 네. 포인트로는 일단 단가가 보니까는 뭐 한 24만 원
목표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증권가 쪽에. 네네. 근데 이제 오늘 뭐 얼추 다 온 것 같기도 하고요. 21만 3,500원. 예, 얼마 좀 안 남았어요. 위로 이제 뭐 그래도 한 7에서 한 10% 남은 것 같은데 CP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렇고요. 그리고 밸류 보면 PBR은 상당히 매력적인 거 맞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제 퍼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한 올해 네트로 한 1조 정도 보고 있던데 그러면 거의 18조, 19조니까 철강업체 치고 한 19배, 20배 다 돼가는 퍼는 이게 싼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단기 이격도도 한 110% 이상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음봉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글로벌 시황에서는 뭐 뉴욕이나 뭐 런던 쪽 그다음에 뭐 독일장 이런 거 보면 다 철강이나 뭐 광산 뭐 트레이딩 업체들이 좋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었는데 우리도 아침에 좀 떠서 나왔다 밀렸는데 이제 이 보니까 어제 뉴욕에서 US 스틸이 거의 3% 폭등했는데요. 그게 이제 뭐 반덤핑 관세를 때린다. 미국 쪽에서 다른 나라 그 철강 제품에 대해서. 한국은 중국을 좀 많이 때린 것 같더라고요. 중국 좀 많이 맞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 한 5 내지 한 7? 세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재료가 약간 좀 부담을 줬던 것 같기도 해요. 장중에. 안 그래도 좀 단기 과열권에 들어왔던 상황에서. 근데 큰 틀에서는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단가가 일단 뭐 봄 지나고 나서까지도 좀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이번에 만약에 양회 끝나고 나서 한 10일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양회를. 거기서 조금만 이제 또 구조 개혁에 대한 뭐 어떤 그 강화 발언 좀 나와주면 한 번 더 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포스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갈 자리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슬슬 좀 수익 챙길 때라고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이 바닥에서 이 정도까지 포스코가 올라올 거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의외에 좀 강한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허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 중국에서도 사실 철강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살아남은 애들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강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잘 보시면 오히려 동부제철 같은 애들은 거래 정지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상황인데, 어쨌거나 포스코는 경쟁에서 매번 이제 대형 기업이니까 1등 기업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제 경쟁에서 좀 살아남은 거고 그 살아남은 만큼의 이제 또 이제 철강 이 가격을 좀 결정을 해가지고 판매 단가 좀 인상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인상시키는 만큼 이익 개선되는 폭만큼만 저는 주가가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 포스코가 앞으로 더 가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알코아 같은 그런 알루미늄 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대형 진짜 전 세계적으로 대형 철강, 뭐 알루미늄 이런 쪽이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이 무분별하게 치고 들어왔었던 그 철강 생산 업체들이 다 도산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철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에서 조금 한계가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선수도 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선수 꼽으셨어요? 예, 저는 제노포커스가 오늘 홈런이죠. 예, 제가 마감 때까지는 보지 못했는데요. 예, 마감 때까지 상한가가 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전에 제가 보니까 상한가가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뉴스는 레티노이드 이용한 이제 레티놀 시제품을 생산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뉴스는 분명히 장 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장중에 이거를 이제 또 이제 언론사에서 세계 최초다. 세계 최초라는 헤드라인으로 대략 한 9시 22분 정도의 그 내용을 쓰자마자 상한가로 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마감 동향을 한번 보니까 이제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매도를 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제노포커스가 그 어쨌거나 그 효소 기업으로서 이제 상한가를 가니까, 효소 관련된 기업, 효소 사업을 하는 진바이오텍이라든가, 맨 뒤에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아미코젠도 조금 쫓아오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진바이오텍 오늘 얼마 올라서 끝나는지 아세요? 그건 잘 마감도 못 봤습니다. 진바이오텍도 상한가예요. 네, 그러니까 예, 저도 한 29%까지 올라가는 거를 제가 장중에 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시장 환경이 조금 개선될 만한 여지가 보이니까 이 레티노이드 이용한 레티놀 시제품 생산 요게 헤드라인이 굉장히 좀 강하게 먹혔던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레티놀 관련해서는 사실 제노포커스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4년인가 15년 무렵에 이거 이미 효소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개발은 해놨고 특허를 일단 등록을 해놨고 지금 그 시제품을 이제서야 좀 낸 겁니다. 근데 사실 제노포커스가 제일 사실 이 기업이 아쉬운 게 매출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한 해 매출이 사실 100억 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이 매출액의 규모만 좀 커지면은 밸류에이션 산정해가지고 펀더멘털 측정해가지고 밸류에이션 이렇게 산정이 가능한데 이게 기업 규모가 너무 작고 매출 단위가 작다 보니까 뭔가가 좀 아쉬운 그런, 그러니까 기업의 기술력은 인정을 하겠는데 매출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평가를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매출액이 상황이었거든요. 작은 건 캐파 여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만큼 좀 판로를 못 뚫는다거나 수요처가 적다거나 뭐 이런 원인 때문인가요? 수요처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효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참여한 그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효소 이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낮고 딴 기업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사다가 쓰고 있었거든요, 효소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30% 좀 낮은 가격에서 공급이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9월 정도에 레프린이라는 치즈 회사, 식품 회사에서 계약을 장기 공급 계약을 5년짜리를 체결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효소가 기술력은 좋은데 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효소 시장에 문을 두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뭐 눈에 확 띌 만큼 매출이 이제 커지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뭐 레티노이드를 이용한 뭔가 이 제품에 대해서 이게 혹시라도 매출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좀 반영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장 환경이 조금씩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호재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 홈런 과하다, 오버슈팅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더 갈 법하다, 뭐 이 재료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세요? 네, 요거는 저도 조금 더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레티놀 시제품을 생산했는데 이게 만약에 매출을 키워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면은 주가는 여기서 뭐 더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테마성으로 단발성 재료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사연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눈길 가는 선수들 간략하게만 한 선수씩 코멘트 들어볼게요. 허 위원님부터 해주시죠. 저 NEW요. 네.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드라마는 아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예고편 같은 티저 거? 광고나 뭐 이런 거만 봤는데요. 네네. 저는 송혜교 씨가 그렇게 그때 올인 찍을 때 어렸는지 몰랐네요. 그때 20살밖에 안 먹었더라고요. 네, 13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30 몇 살밖에 안 먹은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드라마를 제가 보지는 않고 드라마를 사실 제가 막 챙겨서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음악 같은 거 깔아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영상 OST도 편지라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윤미래 씨가 또 OST를 그래요? 같이 들어가가지고 거의 우리도 시청률이 27%가 나왔다는데요. 그건 완전 초대박 아닌가요? 27%요? 네네. 그럼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주가가 오늘 좀 말해준 것 같아요. 또 5번 타자였나요? NEW? 네, 내일도 그렇습니다. 내일도 라인업에 있지 않을까 기대가 뭔가 사심 어린 그런 평가 같기도 한데요.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아, 송중기 씨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뿌리 깊은 나무의 또 빼놓을 수 없죠. 세종대왕 송중기.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한 선수 살짝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저는 AP 시스템 보려고 하는데 사실 네. 이게 저 뒷부분에 사실 AP 시스템하고 비아트론이 클린업 툴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배경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드리면은 네. 사실 AP 시스템하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아트론이든 뭐 테라세미콘 뭐 별의별 기업들이 많이 그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많이 올랐고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막 그간에 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런 아몰레드 기업들조차도 뭐 보니까 제가 기업 이름이 다 지금 나열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간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아주 소형 기업들,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그런 기업들조차도 이제 발주를 좀 받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삼성에서 9조 원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고 이게 발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중국에서도 경쟁적으로 중국에서도 원래 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원래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9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 나왔고 애플 컴퓨터도 이제 아몰레드 쪽에 이제 설비를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세 개의 업체, 글로벌 업체들이 만약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이게 지금 이 아몰레드 관련된 기업들이 풀 가동으로 해도 공장 풀 가동으로 돌려도 이 장비 납품을 다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설비 사이클 특성상 보통 2, 3년 정도는 못해도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날이 오히려 저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18,400원에 이제 블록을 받아갔는데 좀 단기 그냥 1, 2% 정도의 수익률을 그런 겨냥하는 뭐 프랍 트레이더들이라든가 이런 쪽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오늘 뭐 단기간에 수익 시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좀 기회로 생각을 해서 편입한 사람들이 좀 많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저는 이 종목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왜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이거를 뭐하러 돌릴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생각들? 거기까지는 저는 2대 주주인데 그냥 갖고 있지 뭐하러 팔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필요했나 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복심을 누가 알겠습니까? 공시를 얼른 해주세요. 사실이면. 네. 이게 원래 네.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네. 그 CB 발행할 때 네. 그거 원래 매각한다고 했었어요. 이제 만기 돼가지고 이제 전환되면은. 그리고 이게 원래 원익 IPS에다가 이제 매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냥 시장에다 이렇게 그냥 다. 왜냐하면 살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수하자마자 그냥 바로 다 달려들어가지고 다 한 번에 매각됐습니다. 인기가 많았다는 그렇죠. 거죠.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할 말 얘기가 많은 선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MVP 뽑아봐야 돼요. 빨리 뽑아주시죠. 네, 오늘의 MVP는 성적은 제노가 좋았습니다만 네.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유한양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역시나 가능성이 큰 점수 떴습니다. 유한양행 6.6% 상승, 282,500원 오늘 종가 만들었습니다. 내일 경기 좀 이런 추세, 좀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조금 더 연장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사실상 시장 굉장히 비관적이었잖아요. 네. 이게 이 시장의 심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요. 그 해외에서 CNN 머니에서 제공하는 피어 앤 그리드라는 그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상으로 진짜 1년에 한두 번 정도 올까 말까 극단적인 공포 국면에 최근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절반을 넘어서 이제 그리드한 좀 편안한 그런 이제 국면에 들어와 있고요. 오늘 뭐 매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선수 라인업만 봐도 3주 전에는 안전자산 관련된 그 말 그대로 맞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냥 잃을 게 거의 없는 것 같은 낙폭과대. 그렇죠. 그런 쪽이 이제 많이 선전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시 또 고밸류 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시장은 이제 좀 안정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봤을 때는 뭐 한 최소 1, 2주 정도에는 이런 안정적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금 약간 좀 수그러들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기지개를 피어가는 그런 과정 정도로 보고요. 아몰레드 중심으로 해서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일부의 가치주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해서 구성을 해서 가져가시면은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환경이 좀 조성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경기에 활용할 만한 클린업 트리오도 발표해 주시죠. 예, 클린업 트리오 세 선수는 AP 시스템과 비아트론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세 선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서서 배경 설명 들었으니까 포인트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AP 시스템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블록 물량 오버행 이슈 해소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기관하고 외국인들 물량이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한 200만 주 블록이 돌렸는데 100만 주 이상은 나왔으면은 절반 이상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블록 받아간 주체들 중에서 장기 투자로 보는 주체들도 있기 때문에 물량이 뭐 나올 물량이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오히려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아트론도 동일합니다. 비아트론도 괜히 이제 AP 시스템 밀리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나올 건 다 나왔다 단기간에 그래서 조금 밀린 측면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9조 원에서 10조 원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에서 9조 원, 애플도 아몰레드 이제 그 설비를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비아트론도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 좋은 눌림목 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은 꾸준하게 사실 나오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최근에 외국 JP 모건인가요? 아무튼 뭐 컨퍼런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달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인성장 호르몬 신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요즘에 반응이 좀 핫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접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쓴 당뇨 신약으로 이제 좀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인성장 호르몬 요 신약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이슈가 좀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클린업 트리오 지금 OLED 관련돼서 두 선수 나왔고요. 또 제약바이오의 대표 선수죠. 한미약품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AP 시스템, 비아트론, 한미약품입니다. 내일 경기 운용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금이나 또 처해 계신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